네,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두 가지의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요.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강세인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올 들어 한 1.8% 정도 강세를 보였죠. 근데 1.8%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강세냐면 아시아 주요 통화 11개 통화 중에서 3위로 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헤아라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위안화도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부터 강세를 보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 올 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중국의 그 차관급 회의라는 게 중미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차관급 회의가 있었죠. 요 차관급 회의가 있던 날 이후부터 그 일주일 사이에 아주 크게 올렸다라는 것을 일단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잠시 또 요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일주일 동안 무려 1.5%나 상승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요. 제한적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 상승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빠른 상승이고 지금까지 위안화 환율이 쿼테이션 되고 나서부터 역대 3위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강한 주간 상승률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가 좋은 게 아니냐, 좋아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 지표는 오히려 확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어떤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화끈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뭐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뭐 차이진 제조업 지수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 중국의 위안화가 왜 상승하느냐 이건 비정상적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안화에 대한 숏 포지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기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계절적 특성을 빙자로 한 투기 세력들의 일시적인 매수일 뿐이니 지금 당장 매도를 해라. 숏 포지션을 구축해라. 혹은 지금 이익 실현을 해라. 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첫 번째 팩트는 뭐라고요? 위안화의 초강세. 그리고 딱 차관급 회의 직후부터 일주일 동안 상당한 강세가 있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팩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는 중국의 푸젠지나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회사인데 요건 이제 D램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아시죠? 중국은 15%밖에 되지 않는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이끌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그 칭화 유니그룹이라고 하는 정부 그룹에서 돈을 엄청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일단 거의 뭐 국영 기업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D램 업체입니다. 근데 이 D램 업체가 돌연 IDM을 포기하고 그냥 남의 것을 만들어서 그냥 그 수탁 생산만 하는 그런 파운드리 업체로 변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요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라고 하는 회사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개념이 다 달라요. 일단 그 반도체 회로의 어떤 그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 그리고 또 생산뿐만 아니라 테스트, 패키징 이걸 갖다 한목에다 하나의 라인에서 하는 회사가 있겠죠.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를 IDM이라고 합니다. ID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가 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전 세계에서 IDM 별일이 되지 않아요.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회사 몇 개밖에 되지 않죠. 그럼 나머지는 어떠냐? 좀 분업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설계만 할게 라는 회사도 있고 아니야 나는 생산만 할게 위탁 생산만 할게 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할게라고 하는 회사는 이 생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팹리스 회사가 없다. 그러니까 공장이 없다. 그래서 팹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나는 설계 능력은 없어. 누가 설계를 해주면 내가 고스란히 만들어는 줄게 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걸 파운더리라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ISAT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회사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어셈블리라든지 테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파운더리에서 만든 그런 반도체가 바로 출하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검사,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뭐 이런 부분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회사 개념도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지금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IDM이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의 라인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되려고 사실 뿌젠 진화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돌연 IDM을 포기하고 파운더리로 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더 좋게 변신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 설계 안 하고 수탁 생산만 할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팩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위안화가 갑자기 차관급 회의 이후로 급등을 했다. 그건 역대 3위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른 급등이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뿌젠 진화라고 하는 소위 D램 업체가 IDM을 포기하고 파운더리로 변신을 선언을 했다라는 두 가지의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별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부터 저의 생각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사실은 뿌젠 진화가 뭐 특별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먼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가장 관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하나를 제가 정해드렸었죠. 그게 뭐였던가요? 그게 바로 위안화였습니다. 위안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상승장과 하락장의 어떤 그 에너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위안화가 갑자기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안화가 언제부터 강세를 보였다고요? 차관급 회의 직후부터 강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의 어떤 그 경제 지표 호전이 수반되지 않은 강세였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분명히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뭐 이렇게 드러난 거는 없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중대한 진전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그 다음엔 이제 뿌젠 진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뿌젠 진화가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파운더리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걸 갖다가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 상당한 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벌인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작년 초부터 티닥티닥거리다가 사실 작년 7월부터 서로 관세를 때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게 어지간하면 해결될 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중국이 나는 미국산 물건을 안 살 테니까 너희들만 사줘 라고 고집을 부리던가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중국에서는 미국산 물건을 이만큼 사주겠다, 굉장히 많이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동안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30조 달러어치를 사겠다라고 아주 진짜 통 크게, 중국인들은 조금 허풍이 좀 있죠. 통 크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게 진짜 이게 무역 전쟁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재권이라고, 표면적인 이유는 지재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마음은 따로 있겠지만 진짜 표면적인 이유는 지재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을 한번 방문해 보신 분들은 늘 느끼시겠습니다만, 아,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그런 제품들을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자동차는 온통 뭐 아우디나 뭐 벤츠, 뭐 BMW를 상당히 많이 닮아 있고요. 휴대폰은 애플이나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빼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반적으로 산업 전체적으로 아주 깊숙이 지재권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상태로, 모든 걸 다 원상태로 되돌린다라는 것은 사실 전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국의 산업 전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한테 모든 걸 다 원상복귀시켜라, 지재권을 원상복귀시켜라라고 요구한다면 중국은 석기 시대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너 처음부터 다 다시 해라고 한다면 너 지금 칼을 물고 죽어야 돼라는 요구하고 똑같아서 이 요구는 이제 서로 간에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제안이라면 어떨까요? 지금까진 봐줄게. 이거 어떡하겠니? 이미 산업정반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잘해. 라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덮어두고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대타협 이후로의 문제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통제해 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중국이 그걸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 생각을 일단 염두에 두고 조금 더 퍼즐을 풀기 위해서 조금 더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의 류호 부총리가 미국에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미국에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워싱턴을 1월 말에 방문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뭘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이런 얘기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무슨 총리다, 부총리다 이런 그 간판급 스타들은요. 이렇게 만날 때 서로 싸우기 위해서 만나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끼리 만나는데 그때부터 무역 전쟁과 관련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일은 누가 합니까? 밑에 스태프들이 다 알아서 하죠. 치고받고 싸우고 멱살 잡고 다 싸운 다음에 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소위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최후의 요 정도 수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위안화가 갑작스럽게 급등하기 시작했던 것은 차관급 회의 직후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류호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서 모종의 무슨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에 갑작스럽게 뿌젠 진화가 IDM을 포기하고 파운더리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갖다 저는 뭐라고 봤냐면 이건 중대한 진전이다라고 본 겁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IDM하고 파운더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IDM은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 검사, 패키징 모든 것을 하나의 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운더리는 뭐죠? 누군가가 설계를 해주면 똑같이는 만들어줄게. 이게 파운더리거든요. 그러면 파운더리는 지적재산권과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의 국고에 있는 돈들을 엄청나게 들여서 이런 회사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갑작스럽게 돌연 파운더리로 돌변한다? 파운더리로 변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무역 전쟁을 끝내겠다는 중국의 아주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징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IDM과 그리고 파운더리는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에도 예를 들어서 USMC가 있고 TSMC가 있고 UMC가 있죠. 이런 회사들이 IDM이 아닙니다. 파운더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반도체 회사 중에서 설계부터 모든 걸 하나의 라인 안에서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몇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쪽도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작년 2017년도부터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라고 왜? 중국에서 참여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양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2017년도 겨울부터 반도체는 이제 그만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올 1월 9일부터 이제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황으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업종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지난주 국고초에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팩트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지난달 15일 방송에서 국고초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투심이 너무 차갑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차갑느냐? 2000년도 이후로 무려 18년 동안 이렇게 차가웠던 적은 전체 기관 중에서 4%에 불과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투심을 살펴보는 것은 투자 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당히 차가웠었던 투심 이후에 1년 후에 주가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를 확률이 71%에 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컨트레리언 룰,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보다도 반대쪽으로 갔을 때 이익이 난다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저는 늘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조금 더 하락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바닥을 찍고 지금까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면 개인들의 투자 심리도 호전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이래서 안 된다, 브렉시트 때문에 안 된다, 미국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투심이 너무 엉망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투심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미국의 S&P 500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 최근에 숏 포지션으로 무려 23억 달러가 뭉텅이 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기록은 과거에 없던 기록이에요. 거의 2010년도 이후로 처음 있는 그런 기록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산은 뭘까요? 바로 현금입니다. 실제로 MMF와 관련된 그 현금 유입이 5주 연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5주 연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기록도 2010년 이후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너무 MM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순자산이 3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이 3조 달러를 넘어선 것도 지금 2010년도 이후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사실 사람들이 2009년도에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했던 시기였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을 때 주가 하락의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하락의 이유를 100개를 댈 수 있었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개도 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도도히 상승을 했었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이게 왜 상승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진단이 잘못되면 투약이 잘못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정말 힘들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국이 1조 달러씩 사겠다고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고요. 그렇다면 주식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게, 그러니까 30조 달러를 15년 동안 사겠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면 이거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해야 되는 그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상승의 이유라면 말이죠. 그리고 스티브 누신이 중국의 관세를 지금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 정말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미국의 선봉장은 스티브 누신이 아니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굉장한 강성이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이 미국을 우습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위안화의 절상이 딱 차관급 회의 직후부터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키웠던 전체 시장 점유율 70%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던 푸젠 진화가 IDM을 포기하고 파운더리로 변했다라는 점,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투심이 이렇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갑다라는 점, 이런 점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시장의 온기를 느끼고 있습니다.